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엄마, 유치원 다녀왔으면 TV 좀 봐도 되지. 공부는 안 하니? 이것만 보고 할 거야.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책을 좀 읽자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네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책과 공부에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를 보면 마음은 무척이나 초조하고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TV에 집중해서 대답조차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까요? 이러다 초등학교 가서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사실은 인간의 뇌에 독서 유전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해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도의 회로 작업입니다. 아이가 책을 멀리한다면 이 회로가 아직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뇌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이유는 결코 아이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의 뇌 속에서는 독서가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느껴지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좌뇌의 언어사고력과 우뇌의 협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책의 맥락을 잡지 못해 금방 흥미를 잃고 일찍부터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강한 자극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책이라는 정적인 자극을 지루한 소음으로 인식하는 스크린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글자를 처리하는 지각 속도력까지 느리다면 아이에게 독서는 넘기 힘든 높은 벽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부모님은 아이를 다그치기 전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혹은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압박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등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짜 이유를 먼저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이를 학습 모드로 전환해주는 감정 케어입니다. 공부하기 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이에게 가시가 잔뜩 돋친 옷을 입히고 책상 앞에 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숙제를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을 치면 아이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되어 모든 학습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불안과 짜증은 학습 스위치를 꺼버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심어준 즐거운 호기심은 오히려 아이의 신경망에 배움의 전기를 흐르게 하여 학습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명령은 아이의 뇌를 굳게 닫게 만들지만 다정한 질문은 잠든 뇌를 깨우는 마법이 됩니다. 따라서 공부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오늘 이 책에서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 라며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보세요. 학습을 앞둔 아이에게 가장 먼저 건네야 할 선물은 지식이 아닌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섬세한 감정 케어입니다. 부모님의 조급한 명령은 아이의 뇌를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따뜻한 공감과 다정한 질문은 마음의 빗장을 푸는 마법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각적 유혹으로부터 전두엽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주변에 불필요한 자극을 스스로 차단하는 억제 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거울, 인형, 핸드폰은 아이의 전두엽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집중력이라는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책상 위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만 남기고 단순하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방에 밀어넣고 거실에서 부모님이 핸드폰, TV를 보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소리에 온 신경을 빼앗겨 소외감과 집중력 분산을 동시에 겪기 때문입니다.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책을 드는 거실의 북카페화를 시도해보세요. 부모님이 먼저 독서하는 모델링을 보일 때 아이는 거울 뉴런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를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뇌에 학습 산소를 공급하는 바른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단순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것이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사용하는 에너지뱅크입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공급될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침대에 엎드리거나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면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눌려서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아이는 금방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을 잃게 되죠. 따라서 아이를 무조건 방으로 밀어넣기보다 하루 5분에서 시작해 10분, 40분으로 독서 시간을 늘려가며 책상 앞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바른 자세의 힘부터 길러주어야 합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원활해져 아이는 비로소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른 자세로 시작한 작은 성취감이 하나둘 쌓일 때 아이는 새로운 학습을 받아들일 최상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올바른 태도가 공부를 향한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의 초조함은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겠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길을 잃거나 멈춰선 것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격려와 공감, 그리고 정돈되고 학습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거실의 소음을 끄고 함께 책장을 넘기는 그 정적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배움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기다림이라는 인내와 지혜라는 햇살이 더해질 때 아이는 딱딱한 책 속의 세상을 가장 역동적이고 즐거운 놀이터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여유가 아이의 평생 공부 근육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녁 거실의 TV를 잠시 끄고 아이와 나란히 앉아 딱 10분만 각자 좋아하는 그림책 보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